메갈로돈. 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 물고기죠. 제가 만약 이 카메라를 녀석 지느러미에 꽂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승강장 위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상어한테서 눈을 떼지 말고 그 미끼를 갖고 사정거리 안으로 유인해보세요. 이 사람은 나이젤 마벤입니다. 위험한 동물들을 숱하게 상대해본 노련한 동물학자죠. 하지만 그는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모험으로 일종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1세기를 떠나 선사시대를 향한 이번 여행에서 그가 해야 할 임무는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바다 7군데를 탐험하고 소름 끼치는 바다 괴물들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5군데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험하고 난폭한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바다를 2군데나 더 가야만 하죠.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메갈로돈이라 불리우는 15m짜리 상어를 무사히 피해가야 합니다. 야, 이 멍청아! 그 미끼 주머니는 상어가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다시 올려, 빨리! 미안해요. 아까 화내서 미안합니다. 바다로 빠지고 나니까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촬영만 잘 되면 되겠네. 카메라는 2, 3일 후 저절로 떨어져 수면 위로 튀어오르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신호가 왔습니다. 저기 저 앞이요. 이리 와라. 너 아주 근사한 장면들 많이 찍어온 거지? 에? 카메라는 괜찮은데요. 아주 멀쩡합니다. 상어 지느러미가 좀 붙어있는데 아마 녀석이 바위 같은데 이걸 비벼서 떼냈나 봅니다. 뭘 좀 찍었으려면 너무 빨리 떨어지진 말았어야 할 텐데. 나와요. 이건 아주 굉장한 성과입니다. 상어한테 며칠이나 끌려다녔는데도 카메라가 멀쩡하니까요. 우린 지금 메갈로돈의 생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카메라에 녹화된 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죠.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 오도메노세톱스쯤 되는 것 같죠? 저기 보여요? 놈이 저걸 사냥한다면 정말 끝내줄 텐데요. 자, 놈이 내려갑니다. 보세요. 놈이 공격합니다. 공격해. 이야!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보시오. 이 카메라에 찍힌 장면은 정말이지 기대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걸작이죠. 자, 여길 보세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상어고요. 저 위에 있는 건 오도메노세톱스가 아니군요. 저건 사실 일종의 고래입니다. 상어가 내려가는 건 공격할 때 탄력을 받으려는 건데요. 자, 이제 속력을 붙여서 엄청난 힘으로 공격하는 거죠. 자, 보세요. 끝난 겁니다. 우리 카메라는 아마 이때 충격으로 떨어졌을 텐데요. 이 녀석 살아있는 고래를 공격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것도 저렇게 큰 놈을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상어도 곧 다가오게 될 빙하 시대를 무사히 넘기진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워지자 고래는 두터운 지방층으로 몸을 무장한 채 극지방으로 이동해 번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은 차가운 바닷물에 적응하지 못해 적도 주변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먹이 부족으로 멸종하게 되었죠. 이제 3번째로 위험한 바다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쥐라기입니다. 쥐라기로 가려면 우리는 다시 1억 5,500만 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쥐라기는 공룡들이 한참 번성하던 시기로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엔 놈들보다 더 거대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죠. 저는 지금 쥐라기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거인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상엔 거대한 공룡들이 우글거리고 바다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자, 저길 한번 보시죠. 저건 리더 시크티스대입니다. 놈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물고기죠. 그런데 물고기가 저만하니까 이 바다에 거의 저만한 포식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바로 놈들 때문인데요. 녀석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양 파충류였죠. 녀석들은 아마 몸 길이가 25m쯤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들은 이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을 먹고 삽니다. 녀석들은 플랑크톤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동물들을 걸러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몸속에 저장된 지방으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대체로 병든 녀석들은 이 시기를 못 넘기고 건강한 녀석들만 살아남죠. 저쪽을 보면 우리에서 처지는 물고기들이 보이는데요. 벌써 녀석들을 노리고 포식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쥐라기 바다에선 비교적 작은 포식자들이죠. 저쪽을 보세요. 저건 메트리오링쿠스입니다. 아마 바닷속에서 만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한 녀석일 텐데요. 놈은 일종의 바다 악어로 바닷속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발이 마치 커다란 노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저 꼬리도 좀 보십시오. 비늘이 전혀 없는데요. 이는 성욕을 얻기 위해 방어 체계를 희생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녀석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저기 좀 보세요. 저 아래요. 저건 히보두스라고 불리는 상어로 정말 괴상한 녀석이죠. 머리에 아주 별스럽게 생긴 뿔이 나 있는데요. 지금은 만찬을 즐기러 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몸을 뒤트는 행동은요, 살점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정말 안쓰러워서 못 보겠네요. 놈들이 리드 시크티스를 산채로 뜯어먹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 바닷속에 있는 게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상어들도 우글거리죠. 악어도 조심해야죠. 게다가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대한 파충류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놈을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직 거대한 포식자를 찾지 못했지만 이 근방엔 틀림없이 먹잇감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 입은 리드 시크티스인데요. 우린 음향 탐지기로 소리를 내보낸 다음 물체에 맞아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해 놈을 추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배를 우연으로 틀어야겠는데요, 선장님. 알았어요. 아까 봤듯이 상처 입은 물고기 때문에 이미 악어와 상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머지않아 훨씬 큰 포식자도 올 겁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발도 지느러미처럼 생겼고 목도 다부진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리드 시크티스한테 접근하고 있는데요. 몸집이 엄청난 게 이건 분명 리오플레올로돈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육식 파충류죠. 놈이 내려가고 있네요. 먹이한테 가는데요. 나가봐야겠습니다. 피터, 장대 카메라 좀 가져올래요? 빨리요, 급해요. 여기요. 꽤 깊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모니터 보고 방향을 가르쳐줄게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조금만 더 멀리, 더 깊이 넣어봐요. 제 생각대로입니다. 리오 플레올로돈 맞네요. 저 발 좀 보세요. 녀석의 리드 시크티스를 한번 건드려 보는데요.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이제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녀석이 카메라에 놀랬나 봅니다. 다시 멀어져 가는데, 우와, 끝내주네. 잘했어요, 피터. 리오 플레올로돈은 정말 멋진 녀석들입니다. 놈들을 바닷속에서 볼 수만 있다면 아주 근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물론 그러려면 약간의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좀 특이한 방어복을 생각해냈는데요. 놈들은 후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요. 이 속엔 아주 불쾌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리오 플레올로돈이 지나치게 가까이 와서 위험해진다면 전 이 밸브를 돌릴 겁니다. 그럼 화학물질이 물속으로 발사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이 화학물질은 퓨트리신으로 부패한 파충류 살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퓨트리신일까요? 이걸 보십시오. 우린 사실 얕은 물에서 새끼들을 상대로 실험을 좀 했는데요. 마네킹에 이 방어복을 입힌 다음 바다 밑에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방어복에 오징어를 끼워 넣었습니다. 새끼 리오 플레올로돈들을 마네킹이 있는 쪽으로 유인해 놈들이 냄새에 어떻게 반응하나 살펴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좀 기다려봤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선 방어복 안에 일반적으로 상어의 접근을 막는 화학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놈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봤죠. 자, 마침내 놈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화학물질 발사되는 거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만일 저게 저였다면 끝장이 났겠죠. 그래서 다음 실험엔 퓨트리신을 써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시 마네킹을 세웠는데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놈들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때 퓨트리신을 발사시켰는데요. 저 녀석 입을 쫙 벌리더니 그냥 돌아갑니다. 다른 놈은 살짝 한번 건드리고 가는데요. 어쨌든 이 방어복이 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리오 플레올로돈 한두 마리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두워졌는데요. 녀석들은 모든 것을 후각에 의지하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빛이 필요해 조명을 준비했는데요. 막상 들어가자니 좀 떨립니다. 어쨌든 저와 카메라맨은 이 방어복만 굳게 믿을 거예요. 자, 이제 돌려볼게요. 네, 먼저 가세요. 아, 저기 있네요. 와, 엄청나군요. 카메라맨을 데려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기 전에야 누가 저걸 믿겠습니까? 저놈들 이빨 좀 보세요. 정말 특이한데요. 끝내주게 날카로운 이빨이 주둥이 앞쪽에 무슨 장식처럼 쫙 도열해 있습니다. 정말이지 칼날 같군요. 보세요. 놈들이 저 날카로운 이빨로 죽은 리드 시크티스를 물어 살점을 떼내고 있습니다. 저 다부지게 생긴 목도 이럴 땐 도움이 되는데요. 힘이 좋기 때문에 목을 비틀어 살점을 떼낼 수 있기 때문이죠. 녀석들 저 커다란 먹이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팔렸습니다. 저한텐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모험을 해볼까 합니다. 놈들이 저한테 관심을 돌리면 준비한 화학물질을 발사하기로 하고 전 이제부터 놈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전 이제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들로부터 겨우 6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 녀석들
정말 끝내주는군요. 굉장합니다. 에이머니, 이 녀석 너무 가까이 오는데요. 아! 다행입니다. 방어복이 놈한테 먹히는군요. 하지만 이제 정말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힘내요, 나이젤. 아직 탐험이 안 끝났잖아요. 방금 역사상 두 번째로 위험한 바다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옥의 바다로 들어갈 차례죠. 마지막 여행지는 쥐라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7,500만 년 전입니다. 머지않아 거대한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 공룡들이 멸종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바다 괴물들 또한 대부분 이 격변기를 무사히 지나지 못하고 멸종하게 됩니다. 이 녀석들은 백악기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들로 헤스페로르니스입니다. 아주 요란해서 놈들 사이에 서 있으면 귀가 다 멍멍할 지경이죠. 놈들은 펭귄처럼 날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귀여운 거랑은 거리가 먼저. 저 칼날 같은 부리에 그 속엔 이빨까지 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놈들도 살아남으려면 저럴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당시엔 사방에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쫙 깔려 있었는데요. 육지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떡 버티고 있고 먹이를 걸어 수시로 들어가야 하는 바다 또한 지구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바다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바다가 특별히 더 위험한 걸까요? 여긴 포식자가 하나가 아니라 무더기로 있기 때문이죠. 여긴 난폭한 상어에 무시무시한 파충류도 많고 물고기조차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악몽과도 같은 이 바다를 지옥의 수족관이라고 부릅니다. 헤스페롤로니스는 이런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녀석들은 다이빙에 적합하도록 아주 잘 진화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늙도록 사는 놈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이런 바다에서는 천명을 누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오른쪽으로요. 조금만 더요. 이런 세상에. 계속 오른쪽으로요. 이거 완전히 피바다군요. 잔망경 좀 줘볼래요? 고마워요. 이걸 사용하면 아마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뭔가 굉장한 소동이 난 것 같습니다. 저기 상어 한 마리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악기엔 상어가 무척 많았거든요. 아니, 저게 뭐죠? 정말 흉측하게도 생겼네요. 물고기라기보단 불독에 가까운데요. 만일 악마가 물고기를 키운다면 바로 이런 놈이 될 겁니다. 놈은 히파코티누스로 몸 길이가 6m도 넘죠. 지금 이쪽으로요. 큰 놈이 하나 오고 있습니다. 입에 헤스페로르니스를 물고 있는데요. 대충 봐도 2m 가까이 되는 먹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켜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뭔가 낯익은 게 보입니다. 음흉하게 헤엄치는 게 모사사우루스인데요. 제가 책에서 보니까 놈들이야말로 백악기 바다 파충류의 지배자였다고 하더군요. 놈들은 뱀과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뱀보다는 훨씬 더 크고 난폭했습니다. 해변 근처에 있는 녀석들은 겨우 3m 정도로 새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먼 바다엔 18m짜리 괴물이 숨어있죠. 우린 바로 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거대한 모사사우루스를 찾으러 먼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캔자스 바로 위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리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 지도입니다. 하지만 백악기 미국은 완전히 달랐죠. 여길 보세요. 미국 중부가 완전히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전 이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건 모사사우루스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여기에는 우리에게 조기 경보를 줄 음향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도 카메라를 달았죠. 이건 전면을 향하고 있는 카메라 화면이고요. 이건 뒷면을 비추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놈이 배 근처로 온다면 비디오에 바로 잡히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요. 바로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원격 조종 장치죠. 앞으로 저를 대신해 모사사우루스를 밀착 취재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제대로만 조종한다면 말이죠. 머지않아 우리 배엔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특이하게 생긴 변. 녀석은 새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충류 프테라노돈이죠. 녀석들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여긴 지옥의 수족관이라 종종 물고기가 놈들을 잡죠.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뭔가 우리 배에 세게 부딪혔는데요. 저길 보세요. 저건 거북이 시체입니다. 몸집이 거대한 게 21세기엔 절대 볼 수 없는 거북이인데요. 아마 아르켈론일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몸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꼭 살아있는 놈을 보고 싶었는데 아쉽긴 하지만요. 저건 근처에 모사사우루스가 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저런 짓을 한 놈은 녀석밖에 없거든요. 우린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나타나길 기다리며 지옥의 바다를 계속 항해하고 있습니다. 나이젤, 여기 좀 와볼래요? 이거 말이에요. 배 밑으로 오고 있는 건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사사우루스는 아닌데요. 녀석들은 가장 흥미로운 바다 파충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엘라스모사우루스죠. 이건 전면을 보는 카메라가 찍은 거고 이건 후방에서 찍은 겁니다. 보세요, 저 녀석들 마치 돌고래처럼 힘을 아끼려고 선수발을 타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 좀 멈출 수 있을까요? 좀 서둘러야겠지만 이건 카메라가 장착된 우리의 원격 조정 장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녀석들 기계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네요. 어허, 놈들이 내려가네요. 더 깊이 넣어볼래요? 놈들이 가까이 다가오네요. 이 녀석은 몹시 궁금한가 본데요. 이 녀석 보게. 저렇게 긴 목에 작은 머리가 달린 것은 먹이를 속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을 겁니다. 커다란 몸을 뒤로 감추고 긴 목만 물고기 떼에게 살그머니 다가간 후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을 했던 거죠. 맙소사, 저건 아르켈론입니다. 거대 거북류 중 하나죠. 제가 전에 이 바다는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저걸 보니 견디지 못하겠군요. 이런 짓을 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한데요. 하지만 원격 조정 카메라가 이 주변을 살피고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전 꼭 아르켈론 등에 올라타보고 싶은데요. 조금만 있으면 놈이 숨을 쉬러 올라올 겁니다. 뭐야 이거?
어디 갔지? 피터, 나이젤 돌아왔나? 밖으로 나오라고요. 근처에 뭔가 큰 놈이 있다. 알겠습니다. 우선 찾아볼게요. 네, 저 아래 뭐가 있답니다. 빨리 나이젤 좀 찾아보세요. 서둘러. 이제 됐네요. 들어왔으니 안심해요. 돌아간다고 보고할게요. 고대 해양 탐사선 나와라. 여기 나이제. 그래, 잠수는 어땠어요? 거북이 등에 탄 건 정말 좋았어요. 나중엔 좀 섬뜩했지만요. 이젠 모선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알았어요, 나이젤. 교신 끊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카메라 좀 확인해봐. 뭐 좀 보이나?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배를 거북으로 착각했는지 백악기 바다의 최고 포식자 모사사우루스가 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하나도 아니고 떼를 지어 몰려왔기 때문이죠. 종종 모사사우루스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거기 뭔가 있으니까 배에서 떨어져요. 놈들은 움직이는 건 뭐든 공격합니다. 상어, 거북, 대왕 오징어는 물론이고 때론 동족까지 공격하죠. 사람 셋에 뒤집어진 배까지 있다면 놈들은 과연 뭘 선택할까요? 지금까진 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바다 여행을 통틀어 이번 일은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무사하죠? 네, 하지만 이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유, 가슴 떨려. 글쎄 말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장담할 순 없지만요.